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인터넷 게임 섹터의 애널리스트를 맡고 있는 정호윤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VR 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VR 산업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가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은 확실히 VR 시장이 개화되는 본격적인 원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이나 오큘러스의 오큘러스 리프트, 그리고 삼성전자의 기어 VR2와 같은 다양한 기기들이 출시가 되는데, 이런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기존에 이미 출시되었던 개발자용 기기들보다 월등한 스펙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확실히 이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기에 충분한 스펙의 기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가져오셨던 VR이라는 것이 과연 정말 될까?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어느 정도 떨쳐줄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좀 앞부분을 넘어가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산업으로 보시기 위해서는 컨텐츠와 플랫폼, 디바이스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상현실 기기 같은 경우에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의 보급이 확산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고, 컨텐츠의 유통을 위한 플랫폼의 구축까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마트폰에서 기반한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것들의 시장이 급성장했던 것과는 다르게 VR 같은 경우는 이것이 초반에 성장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환경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디바이스의 보급이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많이 필요하고, 컨텐츠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의 보급이 선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디바이스 플랫폼 컨텐츠별로 과연 VR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어 나갈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 출시되는 이제 디바이스 기기들 같은 경우에 사실 스펙에 유의미한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기들이 유사한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바이스 제작자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컨텐츠, 그 중에서도 VR 산업에서도 가장 킬러 컨텐츠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게임 컨텐츠들의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큘러스나 소니 같은 경우가 가장 이러한 컨텐츠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아무래도 컨텐츠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여부가 디바이스 시장에서의 패권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VR 산업이 이제 고도화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기술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VR 기기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무게라든가 해상도, 그리고 지연 시간의 존재에 따른 어지러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 확실하게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중기가 되면 이제 이용자들의 VR 기기에 대한 눈높이도 단순히 신기한 기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핸드폰만큼이나 중요한 기기라고 인식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중기가 되면 이제 기술력이 우월한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확실히 증가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현재 VR 기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혹은 콘솔 게임 기기에서 모니터를 대체하는 그런 디스플레이, 주변 기기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아마 궁극적으로는 VR 기기가 안에 자체적인 운영체제를 갖추게 된 개별 IT 기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VR 산업에서 굉장히 큰 산업의 재편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일단 디바이스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유통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밀크 VR이라고 하는 컨텐츠 유통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요. 오큘러스나 소니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컨텐츠 플랫폼을 각자 구축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VR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테이션용으로 제작된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에서만,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뉴스가 나와서 오큘러스용으로 제작된 게임은 원래 오큘러스에서만 할 수 있게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뭐 다른 기기에서도 사용이 되게 한다고 이제 열어둘 거다라는 말은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플랫폼과 컨텐츠 디바이스가 수직 계열화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중기가 되면 이제는 플랫폼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는 시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컨텐츠가 개발이 돼서 하나의 디바이스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게임 시장처럼 이제 다양한 컨텐츠들이 다양한 기기에서 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다양했던 유통 플랫폼들이 한두 개 정도, 마치 모바일 게임 시장을 구글과 애플이 양분해서 나눠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두 개 유통 플랫폼으로 플랫폼계에서의 패권이 다시 재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이제 초반에는 혼돈일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대형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신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컨텐츠 시장은 일반적으로 디바이스 업체들의 지원으로 초기 컨텐츠 제작이 많이 지원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몇몇 얼리 어답터 같은 기업들이 빠르게 진입해서 이 시장에서의 노하우를 쌓아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바이스의 보급이 확산이 되면서 점점 컨텐츠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VR 게임 시장에 뛰어드는 게 중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컨텐츠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컨텐츠의 확산이 다시 디바이스 보급 확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가 아마 VR 게임 시장이 VR 관련 전반적인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고속 성장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후기로 넘어가면은 모든 컨텐츠 업체들, 특히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VR 게임 시장으로 진출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이제 경쟁력에 따라서 이제 점점 잘 할 수 있는 업체, 그렇지 못한 업체가 구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VR 같은 경우가 굉장한 하이엔드 디바이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은 결국 VR 게임이나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들은 좀 기술력을 갖춘 PC 게임이나 콘솔 게임을 기반으로 하던 게임사들이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그리고 플랫폼 컨텐츠 디바이스별로 말씀을 드려서 약간 복잡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다시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결국 초기에는 디바이스 업체들이 플랫폼과 컨텐츠를 수직 계열화하면서 강제적으로 VR 게임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단계이고요. 삼성전자나 아까 말씀드렸던 소니, HTC 이런 업체들이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오큘러스 같은 이런 PC 모바일 게임 기반보다는 소니가 이끄는 콘솔 게임 시장이 VR 쪽에서도 가장 먼저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프를 봐주시면은 소니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출시가 되고 곧바로 소프트웨어의 판매가 급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소니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제작도 하지만 밑에 10개가 넘는 게임 개발 자회사들을 갖추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니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시장이다 하더라도 타 게임사들은 무서워서 진입을 못하는데, 소니는 여기서 하드웨어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자기네들이 먼저 생산을 해버리면 사실상 다시 하드웨어 판매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보다 빨리 진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큘러스가 대략 게임 라인업을 50개 정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니는 100개가 넘는 게임 라인업을 VR용으로 확보를 했고, 현재 기출시된 플레이스테이션 4의 게임들 역시 VR 버전으로 지금 컨버팅을 하는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소니가 가장 먼저 이런 콘솔, 이런 VR 관련 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PC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 저는 상대적으로 좀 성장 속도가 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명백하게 이 시장은 하드웨어 제작사와 컨텐츠 제작사들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컨텐츠 제작사 같은 경우에 사실 신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개발비 해소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흥행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 시장도 보시면은 실제로 시장이 급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60%가 넘고 80%를 향해 가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 사실 대부분의 대형 게임사, 넷마블이나 컴투스나 이런 대형 게임사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을 했기 때문이고요. 아무래도 PC나 모바일은 VR 게임 시장에서도 현재 메이저 게임사들이 굉장히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확보라는 측면에서 다소 느리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결국 플랫폼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공통 컨텐츠가 제작되는 방향으로 중기에는 나아갈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디바이스나 이런 쪽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미 디바이스에 대한 제작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텐센트나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VR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텐센트는 이미 2017년 그리고 2018년까지 모바일용, PC용 VR 기기의 제작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구글과 손잡고 매직리프라고 하는 VR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단순히 HMD라고 하는 이런 디스플레이 기기가 아니라 입력 기기에 대한 개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손을 통해서 입력을 하는 기기와 함께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이렇게 마치 러닝머신과 같은 형태로 이용자들의 움직임을 인식을 해가지고 게임을 조작하는 형태의 입력 기기들도 많이 개발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가리지 않고 제작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VR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에서 가장 용이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슈팅이나 비행 액션 게임이나 혹은 스포츠 정도의 게임이 될 것 같고요. RPG라고 하는 장르도 분명히 가능성은 있고 뭐 대부분 이제 게임들이 VR 게임에서도 상당히 용이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VR이 단순히 컨텐츠 혹은 뭐 게임이나 이런 영상 플랫폼에서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아까 앞에 연사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VR을 통한 새로운 유통 플랫폼도 지금 이미 미국이나 이런 데서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궁극적으로 이게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VR 유통 플랫폼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모두 결합한 유통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그런 쇼핑 경험들, 물건을 뭐 입어본다든가 점원과 대화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VR에서는 충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플랫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이 결합된 형태의 플랫폼으로 궁극적으로는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오프라인에서 매장들이 결국 다 사라지는 시대까지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VR을 통해서 재밌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메신저입니다. 어떤 형태의 메신저냐면은 VR이라고 하는 가상현실 속에서 이용자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뭐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결국 페이스북은 VR이라는 기기가 인간과 인간이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궁극적으로는 대체시켜줄 수 있는 기기로 발전할 수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현재는 저희가 텍스트 기반의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VR이 고글 형태에서 안경 형태로 진화하고 관련 기술들이 충분히 발달하게 된다면은 이런 형태의 메신저가 충분히 새로운 다음 세대의 메신저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VR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다른 분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광고를 붙일 공간이 굉장히 무한한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뭐 디스플레이 광고의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많은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헬스케어나 뭐 군사 훈련 같은 데서의 시뮬레이션이나 그리고 공연 시장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VR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VR은 충분히 다음 세대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